자, 그 다음에는 확률상의 오류가 아닌 필립피셔 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피셔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세계적인 CEO 워렌 버핏이 말했어요. 자신이 85%는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영향을 받고 나머지 15%는 필립 피셔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필립 피셔도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투자법이 바뀌면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필립 피셔 쪽으로 옮겨갔어요. 자, 일단 필립 피셔의 주장을 말해보면은 최고의 경영자가 이끄는 소수의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핸드폰 모토로라 기업에 1956년에 발굴한 뒤에 놀라운 수익을 보였는데 35년간 뭐 굉장히 모토로라도 수익 많이 받고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총 계좌 수익률로는 35년간 주식수는 144배 그리고 주가는 17배 뛰었고 무려 2488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필립 피셔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필립 피셔가 했던 명언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손해는 훌륭한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보유했다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경이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회사를 수십 퍼센트 올랐을 때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큰 손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를 고를 때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수수료와 거래 회전이 작고 가격보다는 뛰어난 경영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펀드를 찾아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대부분의 자신들의 회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들은 이미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에 자랑스럽게 막 포장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이 성장 잠재력을 찾기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경영진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위대한 기업을 찾는 투자자에게 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원이 있는데요. 그 정보원들은 과거에 해당 기업에서 일했던 임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원들, 내부자죠? 내부자 정보. 이들이 이제 전에 일했던 강점, 회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내부자로서 아주 정확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여섯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는 주식이지만 오로지 큰 손실을 봐서 최소한 본전만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큰 치명적인 손실을 얻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 수 있을 때 손절매하자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로는 어떤 주식이든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비상금을 따로 챙겨둬야 된다. 여유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명언들을 살펴봤는데 필립 피셔는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다섯 가지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다섯 가지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했는데 경기 사이클 국면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그래서 경기 사이클 국면 이것이 하나의 힘이고 또 나머지 네 가지 강력한 힘은 금리 흐름 그리고 투자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그리고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장기적인 추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과 기술입니다. 약간 어렵죠. 기술과 새로운 미래 가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피터 린치는 지금까지 만나본 뭐 가장 탁월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이 엉덩이가 중요한 것이다. 의자에 앉아있고 계속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 끈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앉아있는 이런 움직임들 오랫동안 있는 끈기,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